계속 이것 하는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여자가 다정하게 다가와요. 먼저 연락하고 장난스럽게 팔짱도 끼고 사소한 것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때로는 너랑 있으면 너무 편해 라며 은근한 호감을 표시하기도 해요. 심지어 뜬금없이 보고 싶다 는 카톡을 보내기도 해요. 그러면 남자는 생각하겠죠. 이 여자는 나한테 관심 있는 거구나.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사귈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상해요. 분명 남자가 더 다가가려 하면 그녀는 한 발 물러서요. 요즘 좀 바빠서 이따 연락할게. 같은 말들로 점점 거리를 두죠. 사귀자는 말만 나오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요. 하지만 정작 멀어지려고 하면 또다시 적극적으로 다가와요. 도대체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이제부터 말할게요. 만약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남자의 마음을 흔들고 감정을 조종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으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관계 진짜 연애가 맞을까요? 연애는 함께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일방적인 헌신과 혼란뿐이라면 이건 연애가 아니라 감정의 게임일 수도 있어요. 남자의 마음을 간지럽히고 희망을 심어주고 끝내 남자가 더 이상 이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덫이에요. 그럼 이런 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녀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알아차리고 손절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진짜 호감이 있는 여자라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은 뒤에 나와요. 첫 번째 부류, 빠른 접근. 하지만 깊이는 없어요. 남자는 착각하기 쉬워요. 여자가 먼저 다가오고 자주 연락하고 살갑게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이 여자 나한테 관심 있는 거구나. 이 정도면 우리 거의 사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해요. 분명 그녀는 적극적이에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약속을 잡고 먼저 다정한 말을 해요. 때로는 팔짱을 끼거나 손을 툭 치며 가벼운 스킨십도 해요.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너랑 있으면 너무 편해 라고 말하기도 해요. 남자는 점점 확신이 들어요. 곧 연인 사이가 되겠지. 하지만 뭔가 허전해요. 그녀의 감정이 깊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어쩐지 표면적인 대화만 오가고 진지한 이야기는 피하는 느낌이에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쌓여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가고 싶은 여행지, 취미 같은 가벼운 이야기만 반복될 뿐이에요. 정작 진짜 속마음이나 깊은 감정은 나누지 않아요. 그러다 문득 깨닫게 돼요. 나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네. 내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네. 그제야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빠른 유혹에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감정이 있는 사람은 천천히 다가와요. 관심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에게 신중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런 여자들은 달라요. 처음부터 속도를 올려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카톡을 보내고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만나자고 해요. 그리고 감정을 흔드는 말을 던져요. 보고 싶다. 너랑 있으면 참 좋아. 나 너한테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남자는 마음이 흔들려요. 이 정도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잖아. 하지만 가만히 보면 뭔가 이상해요. 이야기가 깊어질 기미가 보이면 슬쩍 피하고 결정적인 순간엔 한 발 물러서요. 데이트를 하면 짧게 만나고 금방 집에 가요. 연락은 자주 하지만 깊은 대화는 없어요. 가벼운 스킨십은 즐기지만 정작 더 가까워지려 하면 선을 그어요.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이 여자들에게 중요한 건 감정을 조종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에서 감질나게 다가왔다가 남자가 빠져들기 시작하면 다시 멀어져요. 그러다 남자가 포기하려 하면 또다시 다가와요. 이런 방식은 남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도대체 이 여자는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사귈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노력 결국 헛된 희망일 가능성이 커요. 그녀가 원하는 건 연애가 아니에요.
이런 여자들에게 연애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남자의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자기 매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다가오고 쉽게 유혹하고 쉽게 거리를 둬요. 하지만 절대 확실한 관계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연애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녀가 원하는 건 남자가 자신에게 빠져들고 떠나지 못하고 계속 신경 쓰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남자가 사랑을 확신할 때쯤이면 일부러 멀어지고 남자가 지쳐서 포기하려 하면 다시 다가와요. 이걸 알고 나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아요. 빠르게 다가오지만 깊이 있는 감정이 보이지 않는 여자라면 그 관계는 애초부터 연애가 아니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런 함정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마음의 상처만 깊어지고 진정한 사랑을 놓칠지도 몰라요. 만약 당신이 그녀와의 관계에서 자꾸만 마음이 혼란스럽고 답답하다면 지금 잠시 멈춰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진짜 사랑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관계가 정말 내가 원하던 모습인가? 만약 아니라면 용기를 내세요. 잘못된 관계는 빠르게 정리할수록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돼요. 당신은 분명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빠른 유혹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편안하고 깊이 있는 신뢰와 애정이에요. 그런 사랑을 만날 자격이 충분히 있는 당신이에요. 두 번째 부류, 경제적 이득만 노리는 여성의 특징.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 해요. 좋아하는 여자가 원하면 밥도 사고, 선물도 주고, 여행도 데려가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더 잘해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녀를 기쁘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자신의 애정과 관심을 물질적인 표현으로 전달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여자들은 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철저하게 이용해요. 그녀는 처음부터 남자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해요. 무심한 듯 하지만 꼭 이런 말을 던져요. 오빠는 무슨 일해요? 오빠 차 진짜 멋있어요. 오빠는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부럽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녀의 관심사는 늘 당신이 어떤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본격적으로 테스트에 들어가요. 경제적 이득을 노리는 여자는 남자의 심리를 정확히 알아요. 처음엔 작게 시작해요. 소소하게 데이트 비용부터 부담하게 만들고 작은 선물을 받으면서 남자의 반응을 살펴요. 그러면서 당신이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어디까지 가능할지 가늠해봐요. 예를 들어, 나 요즘 너무 힘든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번 생일엔 꼭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오빠가 사주면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남자는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 안에서 기꺼이 그녀의 요구를 들어줘요.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기쁘기도 하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요구가 점점 커져요. 작은 선물에서 시작했던 요구가 점점 비싼 물건으로 바뀌고 가끔 부담이 되는 금액의 선물이나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여요. 그녀는 남자의 심리를 흔들기 위해 감정적인 말까지 더해요. 나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빠밖에 없어.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오빠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남자의 마음을 더욱 깊이 움직여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해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행동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적 이득을 노리는 여자는 다르죠. 오히려 남자의 부담감을 이용해서 이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나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요? 이런 말로 남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요. 남자는 자신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게 돼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남자는 점점 지쳐가요. 내가 돈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건가? 내가 돈을 쓰지 않으면 이 여자는 나를 떠날까? 이런 걱정과 불안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요.
결국 남자는 이 관계가 사랑인지 아니면 이용당하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녀의 관심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물질적 조건에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초반부터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정리하세요.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에 대한 부담을 초반부터 균형 있게 맞추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녀가 진짜 사랑한다면 비용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할 거예요. 둘째, 그녀의 행동과 말 사이의 일관성을 확인하세요. 말로는 사랑해요, 오빠뿐이야 라고 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셋째, 관계가 흔들릴 때 그녀의 태도를 명확히 관찰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그녀가 얼마나 당신을 배려하고 존중하는지 관찰하세요. 이런 순간에 진짜 사랑과 계산적인 관계가 확연히 드러나요. 결국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돼요. 당신의 경제적 조건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당신 곁에서 함께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용기를 내서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떠나는 것이 맞아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스스로의 가치를 돈과 맞바꾸지 마세요. 세 번째 부류,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 더는 흔들리지 마세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단순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고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상대방에게 마음이 생기면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보내는 신호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연락 한 번에도 큰 기쁨을 느껴요. 하지만 그만큼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연락이 줄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런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그녀에게 마음을 쏟을수록 그녀는 당신의 이런 감정을 잘 알고 있어요.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필요할 때만 살갑게 다가오는 여자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영악하게 다가와요. 한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메시지가 와요. 오빠, 잘 지냈어요? 요즘 일이 너무 힘든데 오빠랑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나 진짜 오빠밖에 없다. 이 말들은 남자에게 큰 흔들림을 줘요. 내가 그녀에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제야 나를 알아봐 주는 건가? 당신은 기꺼이 그녀의 위로자가 되고 싶어져요. 그녀를 위로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고 맛있는 식사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주며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려 해요. 그녀가 웃으면 당신도 기쁘고 잠시나마 이 관계에 희망을 가져요. 하지만 그녀는 달라지지 않아요. 자신의 힘든 시기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멀어져요. 연락이 줄고 대화도 끊기고 어느 순간 또다시 당신은 외로움 속에 남게 돼요. 분명 우리 또 보자 고 했는데 그녀는 응, 나중에 라고만 답하고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연락이 뜸해져요. 그러면 당신은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뭔가 실수라도 했던 걸까? 이런 자책 속에서 그녀를 다시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얼마 뒤 그녀가 또 연락을 해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전의 차가운 모습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빠, 요즘 왜 연락 없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당신은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걸까? 언젠가는 진짜 내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은 매번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하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저 감정적으로 필요한 순간에만 찾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친절함과 배려가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거예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연애가 아니라 자신을 위로해줄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이에요. 당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자신을 위로하고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은 결국 그녀의 이런 행동에 지쳐갈 거예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원하는 관계가 정말 이런 모습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 라고 답할 수 없다면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예요.
관계는 서로의 진심이 쌓일수록 더 견고해지고 안정감을 느껴야 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과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의 인생과 감정을 소모할 뿐 행복이나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해요. 당신은 더 가치 있는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더는 이런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관계에 머무르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그녀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분명하게 보세요. 진짜 감정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요. 그녀가 늘 같은 패턴으로 당신을 이용하고 늘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모습이라면 이제 용기 내서 이 관계를 끝내야 해요. 당신은 더 나은 관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네 번째 부류, 애매한 관계로 당신을 흔드는 사람. 남자는 단순해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마음을 표현하고 확실한 관계를 원해요. 진심이면 오래 보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함께 시간을 쌓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이걸 알면서도 계속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요. 그녀는 당신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살갑게 대하고 먼저 연락도 하고 가끔 애교도 부려요. 때로는 특별한 사람처럼 대해주기도 해요. 나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남자는 너밖에 없어. 남자는 흔들려요. 이 정도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사이가 더 깊어질 수 있겠지? 하지만 이상해요. 당신이 더 진지하게 다가가려고 하면 그녀는 살짝 거리를 두고 애매한 태도를 보여요. 사귀자는 말을 하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자꾸 만나자고 하면 요즘 너무 바빠서. 당신이 확신을 갖고 다가가면 마치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머뭇거려요. 그러다 당신이 체념하고 한 발 물러서면 갑자기 다시 다가와요. 요즘 왜 연락이 줄었어? 우리 예전처럼 자주 보면 안 돼? 나 너랑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 그러면 또 헷갈리게 돼요.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나한테 마음이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확신을 주지 않는 걸까? 하지만 진실은 단순해요. 그녀는 애초부터 확실한 관계를 만들 생각이 없어요. 확실한 관계 대신 당신을 지치게 해요. 진짜 연애를 원하는 사람은 애매하지 않아요. 좋아하면 가까워지려고 하고 확신이 들면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여자들은 일부러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요. 왜냐하면 확실한 관계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당신에게 기대고 도움을 받고 관심을 받는 건 좋은데 정작 진지한 관계로 넘어가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거리 조절을 해요. 필요할 때만 다가오고 깊어질 것 같으면 뒤로 빠져요. 남자가 관심을 줄 때는 그걸 즐기고 남자가 감정을 확인하려 하면 슬쩍 피하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남자는 지쳐요. 나는 진심인데 왜 확신을 주지 않을까? 내가 부족한 건가? 조금 더 기다리면 달라질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신경 쓰다 보면 어느새 그녀에게 너무 많은 감정과 시간을 쏟아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떠나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이미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남자는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확정 지으려 했던 걸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그녀예요. 그녀는 처음부터 당신을 헷갈리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가 원하는 건 연애가 아니에요. 그저 관심이에요. 이런 여자들은 연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의 관심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따뜻한 관심, 애틋한 감정,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주는 느낌. 이런 걸 즐기지만 그게 사랑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진짜 연애를 원하면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요. 반대로 당신이 지쳐서 거리를 두려고 하면 다시 애매하게 다가와요.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당신이 더 깊이 빠질수록 더 지쳐갈 뿐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허무함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해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가 아니라 나는 이 관계에서 행복한가? 애매한 관계는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들어요. 관계는 단순해야 해요. 좋아하면 가까워지고 마음이 있으면 확신을 주고 연애를 하고 싶으면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녀가 계속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확인하려는 당신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신을 줄 만큼의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관계를 놓아야 할 때예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명확한 사랑을 원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애매함 속에 살기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나세요. 애매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욱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5번째 부류, 마음의 밑밥을 던진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밑밥을 던져요. 나중을 대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심리적인 덫을 놓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어느 날 뜬금없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요. 나 예전에 사람한테 크게 대인 적 있어. 남자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 너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남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져요.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과거까지 털어놓는 거구나. 이 여자는 진짜 순수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네. 내가 잘해줘야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녀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이 항상 피해자라는 거예요. 과거 연애 이야기, 친구에게 받은 배신, 가족 문제까지 모든 상황에서 그녀는 상처받은 쪽이고 언제나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고 배신당했대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여자는 나만 잘해주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 내가 믿어주고 보듬어주면 달라지겠지. 이게 바로 그녀가 던진 밑밥이에요. 애초에 이 관계는 기울어져 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당신이 유리한 위치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신이 약자라고 선언하면서 당신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은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나는 연애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랑받고 싶어. 연애가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게 너무 무서워.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남자는 점점 조심스러워져요. 어떤 말을 해도 그녀가 상처받을 것 같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녀가 떠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은 눈치를 보면서 사랑을 주는 입장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녀는 이 밑밥을 다시 활용해요. 예를 들어 당신이 관계를 확실히 하자고 하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널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당신이 그녀의 태도에 대해 서운함을 표현하면 역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래, 난 원래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야. 그럴 때마다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게 돼요. 괜히 내가 상처를 준 것 같고 혹시라도 내 말이 그녀를 힘들게 한 건 아닐까? 죄책감이 밀려와요. 결국 이 관계에서는 이야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그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뭔가 요구하거나 서운함을 표현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강조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그녀가 원하는 건 연애가 아니라 안전한 관심이에요. 마이너스 이런 여자들은 애초부터 연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이 언제든 기대고 위로받을 수 있는 남자를 곁에 두고 싶을 뿐이에요. 연애는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녀에게 연애는 보호받는 공간이에요. 관계를 확실히 하고 싶을 때는 물러서지만 당신이 떠나려고 하면 다시 다가와요. 남자는 점점 지쳐가요. 나는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은데 왜 이 관계가 점점 힘들어질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연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숙제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녀의 불안, 그녀의 상처, 그녀의 감정을 돌보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돼요. 이제 물어봐야 해요. 이 관계에서 나는 행복한가? 내가 원하는 연애는 이런 모습인가? 밑밥을 던지는 여자와 함께하면 당신은 애초에 동등한 연애를 할 수 없어요. 항상 조심해야 하고 항상 위로해야 하고 항상 그녀의 눈치를 보면서 감정을 조절해야 해요. 그런 관계는 결국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은 밑밥을 던지고 상대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녀가 던진 밑밥을 받아줄 게 아니라 그 밑밥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소모되고 있는지 돌아볼 때예요. 6번째 부류, 과도한 친절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
사람은 누구나 친절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요. 특히 남자는 더 그래요. 여자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챙겨주고 세심하게 배려해주면 이 사람 나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가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별로 친해진 것도 아닌데 오빠 밥은 챙겨 먹었어요? 오늘 날씨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요. 이제껏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여자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해요. 그녀의 친절은 항상 일정한 패턴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숨어 있어요. 친절은 투자예요. 처음에는 작은 배려부터 시작해요. 오빠 힘들겠다. 요즘 많이 바쁘죠? 그럴 땐 몸 좀 챙겨야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세심하게 기억해요. 언제 밥을 먹었는지, 커피는 어떻게 마시는지, 가끔은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 챙겨줘요. 하지만 그 친절이 점점 더 일방적이 되어가요. 그녀가 하는 배려에 익숙해질수록 당신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챙겨주는 사람인데 나도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괜히 서운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녀가 원하는 걸 거절하기 어려워져요. 어느 순간 당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부터 시작해요. 오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빠가 한 번만 도와주면 좋을 텐데 부탁해도 돼요? 그러다 점점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해요. 이번에 내가 좀 급한데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요? 오빠가 이거 해주면 진짜 고마울 것 같아요. 당신은 망설여요. 하지만 그녀의 친절이 떠올라요. 그동안 나를 챙겨줬던 모습들이 생각나요.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줬던 사람인데 나도 뭔가 해줘야겠지. 그렇게 한두 번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그녀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요구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의 시간과 돈, 감정을 당연하게 소비하기 시작해요. 그제야 깨닫게 돼요. 이 사람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필요했던 거구나. 그녀가 원한 건 연애가 아니었어요. 진짜 호감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의지하는 대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한 행동을 가만히 돌아보면 항상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였어요.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지만 결국에는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계산된 접근이었던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균형이 맞아야 해요. 한쪽이 끊임없이 배려하고 챙기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건 연애가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이에요.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해요. 이 관계에서 내가 받고 있는 게 있나? 이 사람이 나를 챙기는 이유가 뭘까? 과도한 친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이미 무언가를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사랑은 계산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녀의 친절을 의심해 봐야 해요. 진짜 당신을 생각해서 한 행동인지 아니면 그 뒤에 숨은 목적이 있는 건지. 진짜 사랑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해야 해요. 계산된 친절이 반복되는 관계라면 그건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친절이 부담스럽고 마치 나도 모르게 빚을 지고 있는 기분이 든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해요. 진정한 관계라면 서로가 부담 없이 주고받으며 행복해야 해요. 그녀의 지나친 친절이 당신을 올가매고 있다면 이제는 벗어날 때예요. 진짜 사랑을 위한 현명한 선택의 기준을 가져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신중해져요. 젊을 때는 그냥 가슴이 뛰면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감정만으로 모든 걸 걸 수 없어요. 중년이 되면 사랑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해야 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기대고 싶어요. 하지만 그만큼 한 번의 선택이 더 중요해져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남은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사랑을 위한 선택의 기준을 알아야 해요.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후회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첫째,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을 피하세요. 사랑은 편안해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긴장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떤 말 한마디에도 감정을 소모하게 돼요.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서로를 편하게 해줘야 해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느껴져야 하고 같이 있을 때 안정감을 줘야 해요.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더 편해지는가? 이 관계가 나를 지치게 만들지는 않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봐야 해요. 사랑은 불안과 의심 속에서 절대 피어나지 않아요. 둘째,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를 보세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를 성장하게 해요. 같이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삶이 더 즐거워지고,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만약 그녀와 함께하면서 당신이 점점 더 위축되고 무언가를 빼앗기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세 번째, 삶의 방향이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사람마다 원하는 삶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늘 새롭고 자극적인 걸 원해요. 중요한 건 서로의 방향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편안한 삶을 원할 수도 있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조용한 행복을 찾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늘 화려한 걸 원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찾는 사람이라면 결국 언젠가는 부딪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그려지는가? 삶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결국 한쪽이 지치고 관계는 무너지고 말아요. 네 번째, 진짜 위기에서 드러나는 본성을 보세요. 사람은 좋은 순간보다 힘든 순간에 본성이 드러나요.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진짜예요?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다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순간에 등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건 처음부터 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진짜로 나를 걱정하고 있는가? 진짜 사랑이라면 좋은 날뿐만 아니라 힘든 날에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계산 없이 당신을 아끼는 사람을 만나세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늘 받는 것에만 익숙해요. 당신이 배려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진짜 좋은 사람은 작은 거라도 당신을 위해 주려고 해요. 당신이 힘들어할 때 작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줄 알아요. 이 사람은 나에게 줄 줄 아는 사람인가?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내가 받는 따뜻함이 있는가? 사랑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는 관계여야 해요.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감정만으로 사랑을 결정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나의 남은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사람인가 마이너스 그걸 깊이 고민해야 해요.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기대되는가? 사랑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인생을 바꿔요. 당신의 남은 시간은 소중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할 때 편안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요. 그게 후회 없는 사랑을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